안녕하십니까. 저는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피처 베이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논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그동안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종류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디컴포지션한 후 무작위로 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겐 구조를 이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겐은 랜덤한 노이즈를 실제 뇌파처럼 변형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 신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추출한 후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겐에 추가하여 핵심 정보를 가진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피처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이며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Q1에 랭크되어 있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은 앵커 STFT를 이용하여 피처를 추출한 후 Gradient Known Adversarial Augmenta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는 BCI 컴피티션에 공개된 3개의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 모토 이미저리를 수행하였고 피처 익스트랙션으로는 Anchored STFT 방법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Gradient Known Adversarial Augmentation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류기의 경우 스킵넷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 세 가지 방법,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류기들은 BCI 컴피티션 데이터를 사용한 사전 연구들에서 검증된 분류기들이며 개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분류기의 종류는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STFT는 많이들 사용해 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Anchored STFT라는 방법은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STFT는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의 윈도우 크기를 이용을 해서 주파수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STFT는 고정된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니 템포럴 레졸루션과 스페셜 레졸루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큰 윈도우를 쓰게 된다면 스페셜 레졸루션은 좋아지겠지만 X축인 템포럴 레졸루션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윈도우를 쓰게 되면 템포럴 레졸루션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스페셜 레졸루션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Anchored STFT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길이의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템포럴 레졸루션과 스페셜 레졸루션을 모두 고려해서 특징을 추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윈도우의 크기를 지금은 K1, K2, K3로 정의를 해놨지만 뒤에서 샘플 개수에 따라 STFT 피처 맵을 구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Anchored STFT를 이용하여 추출한 스펙트럴 맵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nchored STFT는 윈도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16개, 32개, 64개, 128개, 256개, 총 5가지의 윈도우를 이용해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윈도우 크기의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오른쪽 수식을 통해 계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파수 구간이 4에서 15, 19에서 30Hz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해당 구간은 연구팀에서 ERD, ERS가 잘 보이는 주파수 구간을 따로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사용된 GNAA 방법입니다. GNAA 방법은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퍼쇼베이션 맵을 생성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퍼쇼베이션 맵은 간단히 임펄턴스 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에 빠를 것 같습니다.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포인트에는 마이너스 1이나 1과 같은 큰 값을 주게 되고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 같은 포인트에는 0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0, 1로 이루어진 퍼큐베이션 맵은 아래의 그림처럼
오리지널 데이터에 퍼큐베이션 맵을 더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스킵넷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킵넷은 블락을 건너뛰면서 모델을 훈련하는 CNN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는 딥러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이 레스넷이라는 모델에서 고안된 레지듀얼 블럭을 모방한 방법입니다. 이 레지듀얼 블락은 모델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의 워크플로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시계열 EEG 신호에 대해서 이 Anchored STF들을 이용해 특징을 추출하고 GNAA를 통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후 스킵넷에 입력으로 하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 테스팅 모드에 메이저리티 보팅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메이저리티 보팅 같은 경우에는 이 Anchored STFT에서 총 5가지 윈도우를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출된 특징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각각 이 스킵넷에 입력으로 해서 총 5개의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이 5가지의 유도된 확률들을 종합을 해서 마지막 결과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16개의 샘플을 이용한 STFT는 오른쪽일 확률이 86%였고 32개 샘플의 STFT를 한 경우에는 92%의 확률로 오른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결과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4개의 오른쪽이 있게 되면 이 파이널 프리딕션은 오른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래의 그림은 PCI 컴피티션 4-2B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입니다. 축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디스트리뷰션은 같은 데이터 안에서도 데이터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과에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1의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을 때의 분류 성능이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2 같은 경우에는 실험 진행 순서를 기준으로 초반 60%는 트레이닝, 후반부의 40%는 트레이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타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CI 컴피티션 4-2A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클래스 개수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에 따라 디스트리뷰션을 나누어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디스트리뷰션 5 같은 경우에는 이진의 8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 알고리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디스트리뷰션 6번과 7번 또한 개발 알고리즘이 기존 검증된 알고리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이며 본 연구를 통해 생각해본 저의 아이디어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NA의 경우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나 1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포인트에는 0을 부여한 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나 코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딥러닝 모델 내에서 오리지널 데이터와 완벽하게 같은 크기의 맵을 만들어 놓는다면 더 좋은 퍼튜베이션 맵, 즉 임포턴스 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임포턴스 맵이 XAI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XAI에서도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라 불리는 방법이 인풋 데이터와 동일한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만든 다음 중요한 포인트를 표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중간에 퍼튜베이션 맵을 만들고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선 아이디어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현재 이 앵커 STFT가 단지 윈도우 샘플만 변경해 가면서 피처를 추출하는 거라면
딥러닝 모델에서 풀링 레이어를 잘 사용한다면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STFT에서 윈도우를 크게, 오버랩도 크게 가져가게 되면 높은 템포럴 레졸루션과 스페셜 레졸루션을 가진 스펙트럴 맵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펙트럴 맵의 풀링 레이어의 크기를 잘 조절해가며 학습을 한다면 논문에서 EID, ERS가 잘 보이는 주파수 구간을 찾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 풀링 레이어가 자동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진 부분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좌측 그림이 높은 템포럴 레졸루션과 스페셜 레졸루션을 가진 스펙트럴 맵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풀링 레이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미지가 산출되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링 레이어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수행한다면 본 연구에서 진행한 것처럼 5개의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수의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값들 간의 조합을 통한 성능 향상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